최초의 질서를 확립한 철학자 중에 지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언제나 기분 좋게 마주할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1724년에 태어나 1804년생을 마감한 이마누엘 칸트다. 칸트는 프로이트의 과학 이단자들처럼 사고의 혁명을 일으킨 철학자인 동시에 예측 가능한 성격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었다. 칸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철학이 성과가 없는 학문으로 악명 높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리고 현대 사상 전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급진적인 해결 방안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주요 저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런 물음을 던졌다. 항상 무엇을 깨닫고 싶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칸트가 말하길 지금까지의 모든 깨달음은 어떤 대상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철학은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전제를 바꾸어 대상이 인간의 깨달음을 향하도록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다. 칸트의 이론이 지닌 위험성은 단박에 눈에 띈다. 현실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생각은 근거 없는 임의성과 안전한 상대주의를 뒷받침하기에 좋은 주장이다. 하지만 합리성과 질서의 대명사 이마누엘 칸트는 그러한 사실을 의도했거나 용인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은 절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매우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도구다. 우리의 의식은 경험과 감각 정보를 공급받으면 그 자료들을 매우 절자인 일정한 법칙에 따라 규정된 현실로 분류된다. 이것이 경험에 근거한 관찰로 명제를 발전시키는 과학의 절차이자 견고한 방식인 셈이다. 하지만 인간 정신이 해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한 인간의 결론과 증명은 자신이 경험한 실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칸트가 이름 붙인 대로 초월적인 것, 감각과 인지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들은 한 개인이 알아차릴 수 없다. 우리는 신의 존재나 영혼의 유무를 영원히 증명해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밖에 놓은 주제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모든 논증을 반박했다.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만큼이나 믿음이 필요한 일이다. 칸트는 세계 시민이자 계몽주의자였다. 그는 승리주의에 젖은 편협한 계몽주의자가 아니었다. 세상에 숨겨진 비밀은 없고 자신이 모든 것을 끝으로 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의 한계를 알면서도 일단은 더 나은 대안이 없으니 여기에 기대어 우리의 운을 시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칸트가 서술한 바 계몽은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는 미성숙으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해주는 출발점이다.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진실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성숙한 상태에는 도달할 수 있다. 어렵지만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마누엘 칸트는 독일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자유주의자였다. 흔히 칸트의 윤리는 의무의 윤리라고 알려져 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의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는 군인이나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복종과 복무의 의무 등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생각하는 도덕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의 의미와 전혀 달랐다.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 의무란 침대에서든 어디에서든 타인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규정을 세우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성이란 말에 담긴 의미와 같다. 스스로 법칙을 정하는 것이다. 칸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는 방법을 제안한다. 바로 그 유명한 정업 명령이다. 당신이 따르려고 하는 원칙이 누구나 따르는 보편 법칙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만 해당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인지의 여부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기를 바라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잘못된 행동이라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하고 드물게 행해지길 바랄 것이다. 그 잘못된 행동이 보편타당성의 테스트가 비추는 빛, 즉 정업 명령의 빛을 꺼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윤리학은 깨끗하고 밝으며 마치 활짝 열어둔 창문처럼 상쾌한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다. 그의 윤리학은 외부 권력으로부터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종속적인 형태가 아니다. 자유롭고 성숙한 사람을 지향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잘하고 있다는 텅 빈 위로를 건네는 관용과 자애가 아닌 엄격한 철학이다. 자아를 탐색하고 비판하라고 등을 두드린다. 칸트의 철학은 양심의 심오함과 이성의 날카로움을 동시에 지녔다. 앞의 내용은 얀 로스가 지은 책 빌둥의 일부본이다. 이 책은 교양에 관한 생각을 담고 있다. 나는 그 중에서 칸트의 철학 부분을 가지고 왔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이성이 가진 경험적인 한계성을 인정하는 철학자이다. 또한 칸트는 옴고 그름의 기준을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에 맞게 제시하고 있다. 냉철하고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칸트의 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